자, 여러분, 보증금이 부족해도 상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최근에 보증금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부족한 고객분들이랑 연달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모두 다 계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 방법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중개사분들도 알아두시면 보증금이 없어서 안 된다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테이블에 앉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은 안전장치입니다. 임차인이 만약에 월세를 안 내거나, 만약에 퇴거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안 하거나 이랬을 때 그 손실되는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증금이 처음에 계약할 때 낮아지게 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손실에 대한 공제할 금액이 없으니까 그 리스크가 싫은 겁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 리스크를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면 협상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월세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증금이 낮아져도 월세가 더 들어오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감수해볼까 이런 판단이 서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리면 월세를 10만 원을 올리는 걸 기준으로 잡는 게 일반적인데요. 보증금이 2천만 원이 부족하면 월세 20만 원, 3천만 원이 부족하면 월세 30만 원이 추가,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따져보면 보증금 2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연 4, 5% 정도 이자를 받아도 월로 따지면 7, 8만 원 수준인데요. 근데 월세를 20만 원을 더 받게 된다면 이자보다 훨씬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숫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여주면 임대인도 이게 당장 손해는 아니네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제안이 통하려면 임차인이 월세 지급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당장 보증금 자금이 부족한데 월세를 올려가면서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임차인이 먼저 솔직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요. 중개사분들은 임차인한테 이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약을 진행했던 고객님은 이미 운영 중인 매장이 몇 곳이 영업이 잘 되고 있었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동시에 매장을 여러 곳을 오픈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는 마음에 들어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2천만 원, 3천만 원 목돈이 부족했던 상황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임대인에게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납득할 만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증금을 분납을 하는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결국에 상가에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다 받아야지 안전합니다. 보통은 월세의 20배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월세가 뭐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보증금은 2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뭐 250에서 300만 원 정도면 보증금을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사례처럼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지금 당장 지급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에 일부만 납입을 하고 나머지는 뭐 3개월, 6개월 혹은 1년 뒤에 잔금을 치르는 방식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분납 조건은 그럼에도 임대인한테 리스크가 아직 존재하는 계약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인 상가에서 지금 당장 목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1,000만 원만 납부를 하고 영업을 일단 시작하고 뭐 6개월이나 12개월 후에 잔금 4천만 원을 치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생각보다 영업이 예상대로 잘 흘러가지 않아서 월세 300만 원인 상가에서 3번 정도 연체를 하게 되면은 벌써 900만 원이 미납이 되게 되잖아요. 자, 벌써 이렇게 공제를 다 하고 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잔여 보증금이 100만 원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사실상 보증금 담보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바로 영업 종료를 못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은 적게는 뭐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손해가 계속 누적되고 쌓이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조건으로 저는 계약을 2번이나 진행을 최근에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미 임대인이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상가 건물의 공통점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실이었다는 건데요. 그동안 어쨌든 간에 월세는 0원이었습니다. 그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임차인을 들여서 월세를 당장 받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납이 통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실 기간이 길어서 임대인이 이미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 혹은 두 번째로 이 임차인이랑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임차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 이런 경우에 분납 조건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이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을 할 때 앞서 말한 리스크를 이야기를 특약으로 명시를 해서 임대인이 직접 선택을 하게 해야 됩니다. 판단은 결국 임대인이 하는 거고 중개사는 리스크를 솔직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장치를 특약에 명시해서 넣어두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띄워드릴 텐데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복잡한 조건이 붙은 계약은 특약 내용, 잔금 날짜, 그리고 각종 서류들을 한 곳에 정리를 해두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저는 플링크 계약 관리 기능에 다 정리를 해두는 편입니다. 보증금을 이런 식으로 어떤 날짜에 처리할지 이유와 금액, 날짜를 표시하도록 처리를 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이제 특약 같은 것들도 저장해 놓고 수정하거나 개선해서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플링크 앱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바로 계약이 안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부족한 보증금만큼 월세로 환산해서 월세로 높여서 제한을 한번 해보기. 두 번째는 보증금을 분납하는 조건입니다. 단 임대인에게 리스크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특약의 날짜랑 위약금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 됩니다.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부족하다고 먼저 포기하지 말고 중개사분한테 이런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중개사분들께서는 임대인 입장의 리스크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선택을 임대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계약 테이블이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